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잠시 뒤 있을 미스터 트롯3 결승전 관계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거대 야당이 잇따라 꺼내들었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하나둘 헌법재판소에서 예외 없이 기각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감사원장과 고위직 검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졸속 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이 뭐라고 말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탄핵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탄핵 선고의 의미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체제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명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은 그럴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드 감사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수사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근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2년 전 감사에서 세종청사 근무일의 93%를 지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대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 감사까지 포함시켜 부실 탄핵 소추안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헌재 역시 최 원장의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헌재는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재량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야당의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경호 문제와 전례를 고려할 때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 볼 수 없다며 야당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도 검찰총장의 재량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한 걸 두고 야당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타당한 결정을 선고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 사건은 국회 측이 첫 변론 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3분 만에 끝나는 등 부실 탄핵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는 다만 김 여사의 주가 조종 가담이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선고를 한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이 최재해 감사원장 선고에서 별개의 의견을 낸 겁니다.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들은 모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도 탄핵하자는 의견을 냈던 여성 재판관들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진보 중도 성향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어도 일부 위법은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개 의견은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유가 서로 다를 때 재판관이 따로 내는 의견입니다. 이들은 최 원장이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감사 때 주심감사위원회 열람 없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결재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저의 전 감사와 관련해 국회의 감사회의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4대4로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도 인용 의견을 함께 썼습니다. 당시 인용 의견을 함께 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엔 3사람과 달리 별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고위공직자 4명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등이 발의한 29건의 탄핵안 가운데 헌재에서 선고가 난 8건 모두가 기각입니다. 공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생긴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 사회적 비용,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국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만 13건입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입니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가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생긴 행정 공백이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기능이 일부 정지되거나 막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탄핵 심판 기각 시 심판 비용 일부를 국회 측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자마자 감사원으로 출근한 최재해 원장은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뤄졌던 각종 감사 결과도 공개할 텐데 그동안 야권이 반발했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부터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가 나온 지 30분 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에 출근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북한 감시초소 GP철수 부실검증 의혹 역시 감사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고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장 대행체제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감사들로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 사유로 지목된 감사 사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향후 감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감사를 제외하면 앞으로 대부분 야권이 요구한 현 정부 관련 감사가 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접수된 감사 요구 사항만 40개인데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나 용산 어린이 정원 예산 전용과 같은 정부를 겨냥한 감사 요구가 대다수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 요구안은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석 달 넘게 자리를 비웠던 이 지검장 책상에는 창원에서 넘어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부터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의 이창수 지검장이 98일 만에 출근합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이 성실하게 수사한 걸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검장은 복귀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출근하자마자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보고를 받고 밀린 업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쌓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인데 최대 현안은 창원지검에서 넘어온 명태균 씨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공수처 압수수색까지 벌인 가운데 오동훈 처장의 허위 답변과 사건 기록 누락 의혹 수사도 이 지검장이 지휘합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야당 현역 의원들 수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현안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핵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통과시킨 탄핵안 8건이 줄줄이 기각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기각 선고 3시간 뒤 첫 입장을 낸 민주당은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일부 불법 행위는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도 했습니다.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줄탄핵과 관련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기각 결정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탄핵 기각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별도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의 관심사일 겁니다. 오늘 뉴스톡 코너에서는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와 함께 앞으로 있을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선고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이렇게 반색을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난 이후에 오후에 이 서울고검에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야당의 줄 탄핵을 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각된 4명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또 정당성이 입증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오늘 탄핵이 기각된 결정, 이 헌재가 기각한 게 윤 대통령 측에는
유리한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오늘 선고 결과를 직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은 지금까지 모두 기각이 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안동환 검사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윤 대통령 측에 마냥 유리하게 분석하기란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럼 불리하다는 겁니까? 네, 국회의 줄 탄핵이 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 당시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게다가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를 위법한 행위로 볼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헌재가 오늘 검사 3인 탄핵을 기각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을 기각을 해서 국정에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복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네,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밀려있던 탄핵 심판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거, 이건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정리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 1월 1일에 정계선 또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뒤에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의결 정족수 논란이 해소된 겁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쌓여있던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기각을 했고 지난달 27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같은 날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다라는 결정도 내렸고요. 오늘은 한 번에 4건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만약 선입 선출 원칙을 적용한다면 남은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입니다. 쟁점이 이 두 사건이 많이 겹치고 또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보여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국민들 궁금증이 풀릴 텐데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 보긴 합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음 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재판관들 간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내일인 14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변론 종결 2주 후 금요일에 선고될 거란 관측이었지만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윤 대통령이 앞서 헌재에 접수된 4건부터 먼저 선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하지만 재판관들 간 이견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의 기간에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변론 재개를 신청할 사항은 아니다. 다음 주 화요일 18일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서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이 거론됩니다. 다만 평의에서 계속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에야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헌재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연이틀 도보 행진을 하고 삼보일배와 1인 시위에 나섰고 여당 역시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 승복을 약속하라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 움직임을 최원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까지 2시간여 동안 약 1.6km를 이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는데 탄핵 선고 때까지 매일 삼보일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틀째 현역 의원 100여 명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했습니다. 사전 신고가 안 돼 인도를 걸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차도를 막고 이동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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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재선 의원 6명도 출근 시간 광화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단식과 삭발, 거리 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거리로 나선 의원들은 여전히 헌재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서 진정성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야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임명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정부 내부 기류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생경제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역할이 겹친 자신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제가 요즘 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 부총리로 오는 건지 대행 권한대행으로 오는 건지 총리 직무대행으로 오는 건지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야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최 대행은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 대행을 이른바 약한 고리로 보고 탄핵을 내세운 집중 공세에 들어갔지만 최 대행은 신중론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급한 결정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야권에선 일부 고위 인사들이 최 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에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따르지를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재요구할 전망입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국무위원들 입장을 수용할 경우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해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경솔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자율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했던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을 찾아 천 처장 발언으로 즉시 항고 포기에 정당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물론 윤 대통령 불법 석방을 도왔다며 도주 원조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됩니다.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석방을 지휘했는지 지기현 판사는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이 이미 기각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내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다급해진 건 이재명 대표 재판과 맞물려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관련해서 뉴스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민주당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빨리 선고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기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정을? 예,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엔 탄핵 선고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해왔었습니다. 13일 또는 14일이란 날짜까지 거론돼 왔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추측성 전망들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 날 선고할 것으로 다음 주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선고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기류나 분위기에 따른 추정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오히려 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이걸 이행하란 요구는 당연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8대0, 100% 기각을 확신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연일 압박하는 건 민주당 역시 지금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늘 헌재가 어쨌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간의 상관관계, 연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관계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권에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감사원장 탄핵이 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했는데요. 아직 판단을 고민 중인 재판관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될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노림수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탄핵 소추권은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탄핵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선 이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하나 주목할 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박홍근 의원이 그런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하지 않고 옹호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라고 맞불을 놨는데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여당 보좌진협의회가 내야 할 성명은 윤석열 출당 결의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여론전 수위만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양 진영 모두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새 대결을 예고하고 있어서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여야 대표가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장외 대결을 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톱7이 각자의 인생곡을 들고 마지막 무대에 오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울고 웃고 땀 흘리며 달려온 3개월. 그 대장정의 끝은 인생곡 대결입니다.
각자에게 의미 있는 곡을 고르는 것부터가 경연의 시작이어서 마지막 무대를 앞둔 톱세븐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트롯의 정석 송비나는 박우철의 연모를 골랐습니다. 타고난 성량과 시원한 고음으로 기세를 몰아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직진에 강한 휴재명은 장민호의 열리지로 숨겨뒀던 트롯 장인의 면모를 선보입니다. 대국민 투표 1위 김용빈은 나훈아의 감사를 선곡했습니다. 특유의 깊은 감성으로 완벽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변수는 대국민 투표입니다. 전체 3,000점 중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1,200점, 온라인 투표 점수가 300점을 차지해 마스터 군단의 평가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진선미가 결정될 미스터 트롯 3 마지막 회는 잠시 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선조 때부터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되고 둘이 갈라져 넷이 됐으며 넷이 또 갈라져 여덟이 됐다. 당파를 대대로 자손들에게 세습시켜 당파가 다르면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죽였다. 당쟁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끝없는 분열, 대를 잇는 원한, 죽고 죽이는 싸움. 실학자 성호 이익은 당쟁의 무서움을 이처럼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8대0 민주당이 전패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결론난 사건 모두가 기각이 된 겁니다.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탄핵 근거가 없거나 약하다는 거죠. 1948년 정부 수립 후 발의된 탄핵안이 21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건이 발의됐습니다. 이쯤 되면 무차별 탄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권에선 당장 탄핵 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 충돌이란 지적이 나왔고 과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자복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도 인용을 했을 겁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려 한 행동, 이해 충돌을 넘어 부끄러운 행동일 수밖에요. 이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른바 줄탄핵은 국정마비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성즉쇠, 월만즉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왕성하면 쇠약해지고 달도 가득 차면 이질어진다는 말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치판은 더 그렇습니다. 힘 있다고 과시하다가 늘 낭패를 받습니다. 숨겨진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은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이 낱낱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3월 13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망신살이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청정한 동풍이 불며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고요. 대전과 광주, 전북만 잔류 황사의 영향을 받아 낮에 일시적으로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4월 중순만큼이나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18도,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돌겠는데요.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은 모레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과 청주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19도, 광주 21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영하권에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이어서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